저번에 우리 같이 도쿄 깊이 파고들었잖아. 역사부터 패션, 음식, 집문화까지. 근데 있잖아. 도쿄만 알면 일본의 절반도 모르는 거야. 일본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얼굴을 가진 나라거든. 그래서 이번엔 도쿄에서 시선을 확 북쪽으로 돌려볼 거야.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 도쿄랑은 기후도, 문화도, 분위기도 완전히 다른 곳이야. 근데 또 그냥 눈이 많이 오는 추운 섬이라고만 알기엔 너무 아까운 곳이거든. 도쿄 얘기할 때 살짝 언급했던 내용들은 오늘 건너뛰고 홋카이도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 거기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볼게. 자, 그럼 지금부터 10분 안에 홋카이도 한 바퀴 돌아보자. 홋카이도 하면 눈이랑 자연 먼저 떠오르지? 근데 사실 홋카이도엔 꽤 묵직한 역사가 숨어있어. 홋카이도는 원래 아이누 민족이 오랫동안 살아온 땅이야. 일본 본토랑은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문화권이었고 조몬 문화부터 오호츠크 문화까지 독자적인 역사가 이어져 왔어. 중세 이후 일본 기록에선 홋카이도를 에조치라고 불렀어. 이 시기엔 남부의 마스마에번이 아이누랑 교역을 담당했는데 직접 지배라기보다는 교역과 통제 정도의 관계였지. 19세기 후반 메이지 정부가 홋카이도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이주민이 대거 들어왔어. 삿포로가 행정 중심지가 되고 서구식 도시계획이 들어서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홋카이도의 모습이 만들어진 거야. 홋카이도는 이후 일본의 농업, 낙농, 어업의 핵심 지역으로 성장했지만 동시에 아이누 문화 보존과 권리 회복 문제는 아직도 중요한 역사적 과제로 남아있어. 화려한 관광지 뒤에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 알고 보면 홋카이도가 더 깊이 보이지 않아? 아이누 신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흥미로워. 대표적인 이야기 3개만 같이 볼게. 아이누 창세 신화에서 처음 세상은 물이랑 진흙이 뒤섞인 혼돈 상태였어. 근데 신이 할미새한테 땅을 만들라고 시키거든? 할미새가 날개랑 발, 꼬리로 진흙을 밟아서 건조하게 해서 땅을 만들었다는 거야. 생각해봐. 작은 새 한 마리가 세상을 만든 거잖아. 아이누 세계관에서 자연의 모든 존재가 얼마나 신성하게 여겨졌는지 딱 보여주는 이야기지. 좀 독특한 이야기도 있어. 하얀 개의 레타르세타와 인간 여성이 맺어지고 그 후손이 아이누의 시원이 된다는 전승이야. 지금 기준으로 보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이야기가 말하는 건 결국 동물과 인간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거야. 동물도 인간과 혈연적, 영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본 거지.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역시 곰 의례야. 아이누는 곰을 신 카무이가 지상에 내려온 모습으로 봤어. 그래서 곰을 사냥하는 게 단순히 죽이는 게 아니라 정성껏 맞이하고 노래와 제물을 바쳐서 다시 하늘로 돌려보내는 의례였던 거야. 자연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감사와 예의를 갖춰 교환한다는 윤리. 현대를 사는 우리가 오히려 배울 점이 있지 않아? 아이누족 옷은 원래 생각보다 훨씬 다양했어. 새털로 만든 옷부터 곰, 사슴, 여우, 심지어 연어나 숭어 같은 물고기 가죽으로 만든 옷까지 있었거든. 환경에서 구할 수 있는 건 뭐든 활용한 거지. 지금까지 전통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옷은 3가지야. 나무 속껍질 섬유로 짠 아프시직, 쇠기풀로 짠 하얀 옷 레타라페, 그리고 일본 본토와 교역해서 얻은 면직물로 만든 아미프가 있어. 여기서 눈여겨볼 건 옷에 새겨진 문양과 자수야. 그냥 장식이 아니거든. 소매나 옷자락의 문양은 악령을 쫓아내는 의미가 담겨 있어. 다리를 감싸는 호시, 손을 덮는 테쿤페 같은 부속 의복에도 문양이 들어가는데 산행이나 의식 때 착용했대. 옷 한 벌 한 벌이 일종의 보호장치 역할을 했던 셈이지. 홋카이도, 사할린, 쿠릴 열도는 농사짓기엔 척박한 땅이지만 수렵과 어로 자원만큼은 정말 풍부했어. 아이누족은 그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식문화를 발전시켰지. 식생활의 중심은 단연 연어야. 살은 먹고, 알도 먹고, 가죽은 옷재료로도 쓸 만큼 버릴 게 하나도 없었어. 곰, 사슴, 여우도 중요한 자원이었는데 고기는 식량으로, 모피는 옷으로, 뼈는 도구로 활용했어. 특히 곰은 단순한 사냥감이 아니었어. 신의 화신으로 여겨 숭배의 대상이기도 했거든. 그 외에도 해조류, 채소, 곡물 등을 직접 채집하거나 일본 본토와 교역해서 식탁을 채웠어. 아이누의 전통 가옥은 지세라고 불러. 구조는 단순하게 방 한 칸짜리인데 서쪽에 헛간을 겸한 입구가 있어. 가장 특징적인 건 창문이야. 총 3개인데 동쪽에 있는 창 로름푸열이 핵심이거든. 이 창은 신들이 드나드는 신성한 통로로 여겨져서 함부로 들여다보는 것조차 금기였어. 북쪽엔 아예 창이 없고 서쪽에 작은 창 2개가 있는 구조야. 홋카이도가 워낙 추운 곳이다 보니 바닥을 파서 만든 난방장치 이로리를 입구 쪽에 설치했어. 집 하나의 자연 환경에 대한 적응과 신앙이 함께 녹아있는 거야.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자연과 신을 함께 품은 공간이었던 셈이지. 자, 여기까지 홋카이도와 그곳에서 살아온 아이누족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 자연 속에서 신을 발견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갔던 아이누족. 지금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랑 비교하면 어쩐지 부끄러워지기도 하지? 홋카이도 여행을 계획 중이거나 궁금했던 친구들에게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